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4발 정도 더 나갑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주했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하다라고 몇 단계를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공수처에 고발장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공수처 공무원이었던 자도 수사 대상 포함. 그래요? 공무원 있던 자였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될 것이다. 사실 정익진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뭐랄까 가정을 그러니까 몇 단계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일국의 지금 대권 주자가 하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한 측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해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고 그걸 윤석열 총장이 부인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당신 의견은 어때? 라고 얘기했던 것도 밝혀져야 되고 그거를 부인이나 윤 총장이 한동훈을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게 밝혀져야 저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크게 4가지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런데 수사기관이 다 틀려요. 1번하고 2번은 공수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검찰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경찰인데 제 생각엔 어떻게 이게 그 순서대로 돼야 되냐면은 고발장이 작성이 됐고 손준성이 작성을 했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반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되는 그 사실들이 다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제보자는 가장 유력한 증거 방을 폭파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장을 갖다가 보면 그때 피의자가 누가 되어 있냐면 손준성으로 되어 있지 윤 총장으로는 또 그 혐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고 비약해가지고 논리적 비약을 거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같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던지고 본다 이런 생각이지 그 수습을 갖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온갖 그 뭐 징계 같은 것들을 했지만 그 결과가 사실 최악의 결과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로까지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여당이라고 하면 저런 지금 행동들이 오히려 윤 총장을 실질적으로 정말 대권으로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도 이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SNS입니다. 지금 한동훈,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이 이슈에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다. 손준성의 이름이 맨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각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